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7일 월요일 인사드립니다. 크립토 모닝 소피고요. 크립토 모닝 디지털 에셋 코리아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월요일 시장 코인 360 페이지 확인부터 하시면요. 비트코인 점유율 많이 떨어졌습니다. 41.79%로 유지되는 가운데 가격은 35,500달러 선으로 1%가량 상승하는 모습 보여줍니다. 전반적인 분위기 초록불이 더 많이 켜져 있는 상황이고요. 간간히 내리고 있는 종목들도 있지만요. 대세는 초록불 이렇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비트코인 현재 7거래일간으로는 1%가량 내리고 있죠. 하지만 이더리움은 좀 7거래일간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프도 하락에서는 조금 더 반등으로 가 있는 모습이고요. 바이낸스 코인 17% 상승하고 있습니다. 주간 기준이고요. 도지코인도 주간 20%. 이렇게 상위권 10위 안의 디지털 자산들 대부분은 7거래일간 좀 상승으로 방향을 틀어줬지만 대장주인 비트코인이 지지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7거래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일주일 전 가격에 다시 와 있는 셈이죠. 15위의 솔라나 7거래일간 44%, 5% 올라주면서 상승 탄력 받고 있습니다. 업비트로 가보시면요. 업비트에서는 현재 비트코인 혼조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승과 하락을 오가고 있는데 현재는 0.6%가량 하락으로 돌아섰고요. 스트라이크가 거래대금 제일 많습니다. 56%가량 상승하고 있고 스트라티스가 19% 상승하면서 위에 올라와 있네요. 에브리피디아 하락하고 있지만 현재는 어제 많이 올랐었죠. 현재 거래대금 3위입니다. 비트코인은 좀 많이 밑에 내려와 있네요. 자, 업비트에서는 알트코인들의 강세 그리고 거래대금도 많습니다. 자, 이렇게 간략하게 시장 분위기 살펴봤고요. 오늘의 주요 뉴스 볼게요. 네, 시장은 여전히 규제 쪽에서 오는 우려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 정부의 단속 우려가 지난 몇 주간 시장을 누르고 있다라는 코인데스크의 기사 하나 보실게요. 자, 중국 정부가 최근에 이 웨이보에서 크립토 관련 계정이 삭제되면서 다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 트윗 계정을 보시면 웨이보에서 많은 디지털 자산 관련 계좌들 그러니까 계정들이 사라졌다. 이게 중국 크립토 역사상 가장 강한 통제 조치다. 여기에는 인플루언서나 미디어 그리고 또 채굴자, 지갑들이 포함됐다고 합니다. 웨이보에서 관련 계정이 삭제된 건 사실 처음은 아니지만요. 그래도 중국 정부가 단속하고 있는 그 스탠스를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다른 어떤 일련의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라는 우려를 줄 수가 있죠. 이 뉴스 외에도 골드만삭스의 CIO 서베이가 공개가 돼서 우려를 더했는데 골드만삭스가 투자 담당자들 모아놓고 회의를 했는데 성장주를 제일 선호했다라는 결과가 나왔지만 제일 덜 선호하는 거는 비트코인으로 나타나면서 지금 계속 기관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기관들의 유입이 아직은 그래도 더 가야 할 길이다라는 그런 증거가 된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약간 우려가 되는 쪽의 의견도 있었지만요. 반대의 뉴스도 나왔죠.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현재 시간 토요일 의회에 비트코인을 제도화하기 위한 법안을 제출할 것이다 라고 밝혔죠. 마이애미에서 열린 비트코인 2021 컨퍼런스에서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식적인 그 제도권 밖에 있는 수천 명에게 금융을 제공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엘살바도르는요, 큰 나라는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경상북도 정도의 크기고요. 인구는 651만 명 정도예요. 근데 미국 달러가 엘살바도르의 공식 통화거든요. 사실 이 시민의 약 4분의 1이 미국에 살고 있다고 해요. 작년에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60억 달러 이상을 엘살바도르로 보낸 거죠. 버클당이 집권당이어서 의회에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어떤 입법 제안을 하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수천 명에게 금융을 제공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엘살바도르 인구의 70%가 은행 계좌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집계되는 경제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비공식적으로 일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금융을 좀 개선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자, 머스크의 트윗에 오르고 내리는 시장이었죠. 다음 소식은 어나니머스가 테슬라의 CEO를 저격하고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억만장자로서의 많은 사람들의 호의를 받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독선적으로 행동을 해왔고, 화성의 황제로 즉위를 했는데 화성에는 사람들이 뭐 가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당신이 사람들을 죽게 보낼 장소고, 굉장히 신랄한 비판을 하면서요.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많이 보유했는데 그거는 자동차를 팔아서 번 돈이 아니라 정부 보조금으로 샀을 가능성이 높다 등등 일반 선량한 시민들을 괴롭혔다, 이런 컨셉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앨런 머스크가 즉답은 피했지만요, 이 나온 후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당신이 싫어하는 걸 죽이지 말고 당신이 사랑하는 걸 구해라, 뭐 이런 식으로 트윗을 올렸다고 합니다. 앨런 머스크가 최근에 이 트윗 때문에 경고도 한번 받았죠, SEC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어나니머스의 공격까지 받았으니 좀 멈추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미국 상원 의원이 최근에 있었던 일련의 해킹 사건의 배후에 있는 디지털 자산을 규제를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발언을 한 걸 가져와 봤는데요. 로이 블런트라는 이분인데요. 최근에 지난번에 전해드렸다시피 콜로니얼 파이프라인도 해킹이 됐고, 이 대가로 해커들이 디지털 자산을 받아갔죠. 블런트 의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설명은 안 했지만요, 국회의원들이 디지털 자산을 물밑에서 운영하는 것을 허용해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커들한테는 결제 수단이 되고 흔적도 없이 그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쉬운 방법이 바로 디지털 자산이다 라면서, 현금 규제는 많지만 디지털 자산 추적하는 방법 아직 못 찾았다라면서 여기에서 뭔가를 더 해야 된다라고 촉구를 한 건데요. 최근에 그렇지 않아도 바이든 행정부가 디지털 자산이 공격에서 차지하는 이 역할, 해킹 수단으로 차지하고 있는 역할을 점검을 하고, 특히 거래소 등을 통해서 디지털 자산 거래를 추적하는 방안을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노력들 중에서 또 어떻게 이 지불을 추적할 것인가에 대해서 국제적인 공조도 시작을 했다고 하니, 계속해서 이 규제 쪽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디지털 자산의 유용성 중 하나가 익명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만약 정부에 의해서 추적이 된다면 또 어떤 양상이 될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일 것 같습니다. 자, 주요 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월요일 아침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데요. 오늘도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